여러분, 오늘은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어떻게 손 위치까지 이렇게 똑같이 연출을 했는지,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마침 또 공교롭게 또 일론 머스크가 원래 캘리포니아 기반이었는데 요즘에 뭐 집이나 회사 모든 것을 다 텍사스로 옮기고 있죠. 이 영화 포스터는 텍사스 체인소 매서커라고 40년 가까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공포 영화 포스터입니다. 거기 나오는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요즘에 왜 이럴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한때는 미국의 꿈이었죠. 이민자들이 이렇게 미국 와서 성공할 수 있다. 아프리카 출신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이렇게 기회의 땅이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다. 게다가 저는 또 별건 아니지만 같은 1971년생이기 때문에 묘한 동질감도 느끼고 항상 응원했던 친구인데 와,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비선실세 문제가 있었잖아요. 비선실세라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예전에 뭐 중국에서 후한 지역에서도 십상시라는 10명의 내시들이 왕을 가지고 놀았던 적도 있었고 수렴청정을 했던 적도 있었고 대리청정을 한 적도 있었고 한국에도 또 불과 뭐 몇 년 전에 이 비선실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비선실세 정도가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실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훌륭했던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뭐 변해왔고 또 그동안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는 흑인들 사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부터 백인들이 거기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백인들을 아프리카너스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꽤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은 영국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집안이 좀 부유하게 살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제대로 배우고 또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또 컴퓨터도 독학으로 공부해서 12살 때 본인이 직접 게임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똑똑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중에 커갖고 캐나다로 왔다고 합니다. 캐나다 와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을 다녔습니다. 명문대죠.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대학교를 나와서 2개의 또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탠포드 대학교까지 입학을 했는데 막상 스탠포드 대학교는 일주일도 안 다니고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비즈니스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미국의 많은 천재들이 대학교를 끝까지 다닌 적이 없습니다. 자퇴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멋있어 보이죠. 나는 그 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이 정도야. 근데 내가 졸업을 했으면 얼마나 잘 나갔겠어.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랬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 천재성이 있었던지라 스탠포드 대학교 그 명문 대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에 G2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X.com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트위터의 이름이 X죠. 근데 그 트위터가 아니었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그냥 X로 적었습니다. X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자녀들 이름도 X로 이름을 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X를 워낙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뭐가 필 꽂힌 게 있었겠죠. 뭐 천재성이 있으니까 뭐에 하나 딱 꽂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com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페이팔이에요. 페이팔.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페이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페이팔로 이름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X.com이었습니다.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베이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뭐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도 몇백만 불 이상을 벌었다 이렇게 뭐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천만장자, 뭐 조 단위, 이런 부자는 아니지만 그때는 진짜 젊은 나이에 20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대단한 친구죠. 대단한 친구고 그때 뭐 저도 페이팔을 알고 있었고 또 이베이를 알고 있었고 그때 또 일론 머스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와, 나랑 동갑인데 저 친구는 벌써 몇백만 불을 벌었네. 대단한 친구다. 야, 끝내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꿈을 이루려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에서 지금 제일 큰 게 테슬라와 스페이스 X거든요. 테슬라는 뭐 누구나 잘 아시죠. 전기 자동차. 물론 전기 자동차를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발명한 건 아니지만 그전에도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상용화 시킨 건 테슬라가 처음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스페이스 X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화성을 가겠다 그러니까 야 무슨 화성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스페이스 X를 비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사의 일을 하주받아서 나사가 못하는 일을 스페이스 X가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우주에다 로켓을 쏘올리는 곳이 스페이스 X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스타링크라고 하늘에다 인공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설치해서 전 세계 어느 오지에서든 간에 인터넷이 되게 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갖고 있는 곳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때 참 사람들이 많이 비아냥거렸죠. 야, 이게 무슨 네가 나사도 아닌데 어떻게 로켓을 만들어갖고 지금 달 날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네가 무슨 돈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실력으로 화성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실현화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실현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친구 대단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스페이스 X를 만들었고요. 2004년도에 테슬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긴 지 이제 한 20년 조금 넘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시총이 제일 높은 자동차 회사고 밸류가 제일 높은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2002년도에 스페이스 X도 만들고 테슬라도 만들었는데 테슬라도 처음엔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플랫폼이 없어갖고 다른 자동차 회사의 플랫폼에다가 전기 모터를 다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또 스페이스 X는 자꾸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 올리는데 비행선 쏘아 올릴 때마다 계속 폭발되고 그래서 진짜 뭐 바닥까지 갔다.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날리고 바닥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생기죠. 사태죠.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저도 그때 쫄딱 망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쫄딱 망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 이 친구도 그때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는데 참 운명의 신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운명의 신이라는 게 대단한 게 그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차린 지 6년이 됐는데도 성공을 못 시키고 있고요. 테슬라는 흑자를 못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융자를 더 신청했는데 이 융자가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남들은 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일론 머스크 이 친구는 진짜 혼자 인생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이 부도를 못 막으면 자기는 경제사범이 되는 거고 이 몇천만 불을 더 투자를 받으면 자기가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이런 갈림길에 있었는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일론 머스크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4천만 달러를 융자해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해서 결국은 스페이스 X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또 테슬라도 성공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도 있지만 뭐 뉴럴링크라고 지금 이제 원숭이 두뇌에다가 전극을 꼽아서 컨트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향후 목표는 이제 인간의 두뇌에다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도 두뇌에다가 전극을 꼽아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세상을 뭐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솔라시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보링 컴퍼니라고 땅에다가 땅굴을 파서 고속으로 이 기차나 혹은 테슬라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이거 라스베가스에도 있습니다. 짧은 거리긴 하지만 이런 컴퍼니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명한 거는 스타링크가 생겼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RV를 타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미국 어디에서나 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인터넷망이 다 망가진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대단하고 스페이스X도 대단하지만 사실 나머지 테크놀로지도 엄청나게 대단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트위터를 사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사버렸죠. 장난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의 이름은 본인이 처음 세웠던 비즈니스 페이팔의 전신 X.com, 그 X.com의 이름을 따서 지금은 X.com만 찌면 트위터가 됩니다. 그래서 트위터라고 안 부르고 X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자기의 꿈이 결국은 또 이렇게 종착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X에서 인공지능,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만든다 해서 XAI라는 프로젝트로 쭉 만들어서 그락3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죠. 진짜 뭐 꿈 같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비아냥 이런 거에도 굽히지 않고 결국은 성공시켰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단하죠. 예,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시총 때문에 1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뭐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최고의 부자다. 뭐 일론 머스크가 거의 최고의 부자다라는 데 대해서는 토를 달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넘사벽 1위였는데 이혼을 하고 와이프한테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바람에 사실 제프 베조스는 순위가 밀렸긴 하지만 뭐 아마 제프 베조스가 지금까지 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거의 다 추격해올 정도로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사람의 주인공이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부러움의 대상도 되고 뭐 저도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입니다. 가끔 가다가 괴이한 행동을 하지만 그건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괴이한 행동을 하는 거는 뭐 그걸 갖다가 조금 와 재밌다 이 정도만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비호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트럼프 시위에는 빠지지 않는 게 일론 머스크의 욕입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뽑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에다가 요즘에는 이 테슬라 자동차는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샀던 테슬라 자동차다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게 유행이 될 정도로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창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비호감이 돼버렸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비호감이 돼버렸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을까? 왜 앞선 실세가 되어버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작년 3월 달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선거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입장은 나는 바이든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편도 아니고 정치에 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비즈니스 운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 바뀌었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코로나 때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의 뉴섬 지지사랑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쿼런틴이에요. 격리 기간 때문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기가 팩토리 공장, 테슬라를 만들고 있는 공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때 좀 충돌이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이 여성으로 성장 수술을 한다.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캘리포니아 풍토 때문에 자기 자식이 이렇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도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집도 옮겨버리고 회사도 지금 기가 팩토리를 텍사스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터전을 다 텍사스로 옮겨버리고 공화당 쪽으로 갑자기 열성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트럼프와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뭐 물적으로 그다음에 또 본인이 계속 또 선거운동을 같이 다니고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또 자금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대통령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는 역시 사업가다.
왜? 그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이 한 4배 정도까지 뛰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떨어져서 그 전과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2배 반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산이 4배가 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1위 부자에 등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를 도왔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정도로 생각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새로운 부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서의 이름은 도지입니다. 도지라고 효율성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뉴스를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부서가 과연 뭐 하는 부서인가? 뭘 하려고 이렇게 부서를 새로 만들었지? 거기에 수장을 일론 머스크하고 비벡 라마스와미, 이 두 사람을 처음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도지가 출범하기 전에 비벡 라마스와미가 축출되게 됩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본인이 주지사 이런 데 또 출마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둘의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는 일론 머스크가 수장이 돼서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도지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래서 한국말로 그대로 풀이하면 이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뜻은 뭐냐면 기존의 복잡한 관료주의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중복되는 계약, 불필요한 인력, 근데 낭비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해서 미국의 부채가 지금 꽤 많이 있는데 이 부채를 다 없애겠다.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생긴 게 도지라는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은 되게 좋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느끼는 게 미국이 너무 어디다 돈 쓰냐 이럴 정도로 이 부서들, 공공부서들,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 한국도 요즘에 공무원들 일하는 거 답답하다 얘기하지만 미국에 한번 와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한국 갈 때마다 한국에서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 정도로 일을 잘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이게 하루아침의 문제도 아니고 지난 몇십 년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개편한다. 이건 되게 좋은 뜻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개편하는 부서가 사실상 어떤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트럼프가 만든 부서입니다. 도지라는 부서가.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감투 하나 씌워줬겠으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수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권한이 없는데 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이 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몇만 명이 잘렸고 자진해서 사퇴할 사람까지 해서 지금까지 7만 5천 명이 잘렸습니다. 지금 7만 5천 명이 잘랐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얘기, 그다음에 트럼프의 얘기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들을 다 잘랐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얘기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2조 달러의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2조 달러를 절약하면 그 2조 달러의 20%를 미국의 납세자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가구당 5,000불씩 지원을 해주겠다. 5,000불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되기만 하면 진짜 대박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적으로는 이 썩어 빠진 공무원들 다 해체시켜버리고 일 게으르게 일한 놈들 다 잘라버리고 불필요한 돈 안 나가게 해서 그 돈의 20%를 미국 납세자들 세금을 열심히 낸 사람들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지금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 아주 훌륭한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금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욕할까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금 잘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철전지 원수일 겁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든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든 갑자기 여러분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장 반대로 가겠죠. 근데 그 숫자는 지금 몇만 명이에요. 근데 몇만 명이라는 숫자가 미국 전국 인구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를 되게 욕하고 일론 머스크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뽑은 적이 없다라면서 거세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남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잘랐지? 네, 일론 머스크는 조사만 하는 기관입니다. 조사만 하는 기관인데 조사를 하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은 일론 머스크가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을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잘라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각 부서의 장관들이 그 사람들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장관들이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관들이 거부하면 안 자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오롯이 미국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장관한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데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 6,000명 쓸모없다면서 잘라버려. 트럼프 대통령 이건 안 됩니다. 그래? 싫으면 너 그만둬. 다른 사람 장관 올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미노 현상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누구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이 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많은 지방 연방 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를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문일 뿐이다.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른 사람들은 장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도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죠. 우리가 노지라는 디파먼을 만든 거에 대해서 승인한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미국 내 각 부서의 부서장들은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거절당하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임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또 미국의 페더럴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마음대로 또 해임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너지라는 데는 없던 부서였고 없던 부서를 만들었고 거기에 자리에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혔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본인이 자른 사람은 하도 없기 때문에 의회도 저 사람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법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USAID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IRS 같은 경우도 지금 6,000명 이상을 지금 다 해임을 시켰기 때문에 IRS, 그다음에 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관장하고 있는 CMS도 많은 사람을 다 해임을 시킨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사진을 보면 얼마 전에 이 발표 기자들 모아놓고 이 발표를 했죠. 대담회를 했는데.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의 집무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벌 오피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베이스볼 모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대통령실 집무실에 모자를 쓰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유일하지 않냐.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야,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야, 미국을 이제 돈으로 사는구나.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갖고 부정적인 얘기가 한 90%예요. 그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인이 지금 일론 머스크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냐. 이거는 미국 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레딧 같은 데 밑에 있는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미국에는 대통령 밑에는 부통령이 있는데 JD 벤스와 같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 부통령보다 일론 머스크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기가 더 쉽고 그다음에 심지어 부통령과 같이 대담회에 나온 적도 없었는데 팍스뉴스의 대담회에 부통령과 같이 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둘이 나와서 서로 칭찬해 주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보다 더 위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론 머스크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 세계에서 돈이 많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는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에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아놀드 슈왈츠네거,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했지만 대통령은 출마 못했죠. 왜? 미국 출신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벌 오피스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국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은 왜 데리고 오냐. 저는 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왔고 아들이 또 중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껴드립니다. Shut up, mouse. 4살짜리가 입 닥치라고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한테 입 닥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저기 일론 머스크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남 같으면 절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앞선 실세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능가합니다. 심지어 애가 코딱지까지 파갖고 대통령 책상에다가 묻히는 모습까지 찍혔죠. 그래서 그게 있은 뒤로 지금 트럼프는 책상을 바꿨다고 그 뉴스도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대통령보다 뭐 더 파워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미국인들이 되게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앞에서 대다수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옆에서 앉아서 얘기 듣고 얘기 좀 거들다가 다 끝나면 행정명령 한다고 사인 딱 하고 사인한 종이 딱 보여주고 끝입니다. 위에서 트럼프를 아래로 내려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영감 뭐해 빨리 사인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말 끝났잖아 빨리 사인하라고 딱 이 모습입니다. 이러니 지금 미국인들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겠냐고요. 이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지금 트럼프를 부추기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지금 미국인들이 너무너무나 싫어하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왜 1년 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니 훌륭한 기업가였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다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위에 있는 게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권력이라는 거, 권력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의미라는 거는 사실 왕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서비스직이잖아요. 4년 혹은 재임되면 8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손에다 왕자를 적어서 출마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또 미국에서 뉴욕을 내가 구했다. 했고 Long live the king. 왕이시여 영원하라. 이렇게 스스로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왕이 되고 싶지.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태생적으로 왕이 되고 싶어도 왕이 못 된 사람이 지금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왕 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흔히들 이제 흑화됐다고 하죠. 한 1년 전부터 어쩌면 코로나 때부터 그때부터 흑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 쪽에 게빈 뉴섬과 충돌이 있으면서 많이 뒤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녀 중에 한 명이 트랜스젠더가 됨으로써 또 거기서 더 화가 났던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돈이 그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 갖다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좀 개혁을 추진하면서 잘 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나라에다가 적용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부의 관료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죠. 당시에 코로나 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판매를 뭐 계속 차가 밀려 있었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한다. 근데 그 권한이 주지사의 권한이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추진력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추진력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공수표를 되게 잘 날린 사람이기도 해요. 뭐냐면 스페이스 X를 했을 때부터 물론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심을 다지는 건 좋은데 본인의 계획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 어떤 분야를 갖다가 도전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요즘에 이제 슬슬 팔리고 있는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도 사실 팔겠다고 했던 날부터 4년이 지나고 나서 출시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판매 가격도 처음에 말했던 가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이버 트럭을 사겠다고 5,000불씩 디파짓 했던 사람은 그냥 일론 머스크의 말만 믿고 4년을 그냥 5,000불을 묵혀놓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싸게 준 것도 아니에요. 4년 전에 얘기했던 5만 몇천 불의 가격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베이스 모델도 8만 불, 뭐 좀 럭셔리 모델은 10만 불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지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질러 봐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워낙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AI 그록 3 발표를 할 때도 제가 황당했던 게 세계 최고의 AI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교가 벌써 챗GPT의 4.5 버전, 1년 전에 나왔던 버전, 그다음에 이번 딥시크의 V1 버전, 옛날에 나왔던 버전 이거랑 비교하면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저걸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저 뭔 비교가 저러냐 이러고 앉았지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드물어요. 세상은 이렇게 내가 그냥 뱉어도 다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지의 뜻은 좋습니다. 효율성 있게 미국 정부를 개편하고 쓰잘데기 없는 돈 낭비하는 걸 다 줄이고 그 목표는 좋은데 지금 너무 대책 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핵무기 관련자들을 다 잘랐다가 도로 불러오거나 조리독감 전문가들을 다 잘랐다가 다시 일 나와주세요 한다던가.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의 음식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중간을 하는 바람에 지금 몇 억불의 음식이 썩어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혁신도 좋고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순서대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정식적으로 의회에 모든 인준을 다 통과해서 이 합법성이 있게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의회에서 선출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데모가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를 뽑은 적이 없다라면서 시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내가 트럼프를 뽑았지 일론 머스크를 뽑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하원 의원들은 뭐 인구별로 쭉 뽑고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뽑잖아요. 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청문회를 하고 이 사람은 승인해준 이런 거라면 우리 손으로 뽑았던 정치인들이 승인해주는 사람이라면 정통성이 있는데 지금 단지 트럼프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올라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도 꽤 뿔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여론이 이렇게까지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일론 머스크를 미워하는 걸 요즘에 제가 뭐 미국 사이트 댓글을 보면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실세라고 야 미국은 대단하다. 뒤에서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앞선 실세. 야 저렇게 하는데도 이게 되고 있네. 어떻게 보면 아무 직책도 없는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법의 저촉도 못 받습니다. 왜?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나라에서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부자가 뭐 월급이 중요하겠습니까? 월급도 안 받아요. 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꼭두각시처럼 행정명령, 그다음에 장관들한테 잘러. 일론 머스크가 자르래. 대통령 이거 자르기 힘든데요. 지금 이러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럼 너 그만둘래? 내가 너 자를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21세기에 미국에서 먼 옛날 조선시대나 한국의 뭐 조선시대 혹은 뭐 중국의 옛날 황제시대 이때나 있었던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 이거는 참 너무나 대단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좋은 뜻으로 그다음에 전 세계에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로 이 전 세계에 혁신적인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문제도 차근차근
좀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좋게 끝났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